부타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의 원담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대중을 막 쫄병을 이끌고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왜? 부처님도 출가 수행자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 탁발을 딱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항상 안한존자하고 같이 다녔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55세 때 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 다음에 나올 텐데 부처님이 55대 가지고 비로소 처음 안한존자를 데리고 다녀요. 그전에는 항상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니까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노인을 만났는데 이제 노인이 하소연 하기로 아이고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은 차이를 물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몸이 점점 아파지니까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몸은 아픈데 아플 날이 많지. 이제 앞으로 몸은 아픈데 마음은 아프지 않다. 또 머리는 흰머리는 늘 많아지는데 마음은 희지 않다. 마음은 하얘지지 않는다. 옛날에 서선대사가 남은 주비를 남은 근처를 지나가면서 꽃기호 하는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든. 그때 오도송을 붙는데 발백비심백 고행정루설 머리는 휘어져도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늘 오늘 닭소리 꽃기호 하는 한 소리에 내가 남자가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대장부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네. 이렇게 했어요. 머리는 휘어져도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생사에 넘어간다. 이야기를 이 대목인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여러분들 눈만 뜨면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크게 딱 앞에 달아놨어요. 거울을 탁 보면은 거울에 비친 그 모습 보고 내 얼굴 이렇게 하죠. 기억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기억의 대상이 나와가지고 저건 내 얼굴이지. 그러면 이 만져보면 내 몸이 있거든. 거울 속에. 그래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기억됐던 자아의식이 다시 각인돼가지고 상기돼가지고 나를 다시 확인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난다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면 자아식이 없는 거예요. 내 몸, 내 얼굴이라는 생각은 기억에서 해상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항상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란 무엇인가? 몸이 있기 때문에 늙는 거거든. 몸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이거든. 몸이란 거울을 보자마자 기억에 내 몸이란 그 이름과 그에 대한 모습이 딱 들으시니까 앞에 거울이 비치니까 모습이 합쳐가지고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의심해 볼 수 없는 이게 신념, 뿌리 깊은 신념인데 이게 내 몸이 있다 하는 이 뿌리 깊은 이 관념,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유신견. 몸이 있다.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속되는 나의 몸이 존재한다는 이 신념. 이것이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살아요. 그거 볼 때마다 또 다른 사람 친구들이 네 얼굴이 오늘 좋네. 늙어 보이네. 이러면 내 얼굴 이러죠. 근데 거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니까. 이 세상에 거울이 없다면. 티벳의 수행 방식이 흑방 수행이라고 깜깜한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밥 한 끼만 저 구석으로 둘러주는데 들어와서 그걸 먹고 그 안에서 못 나가는 흑방 수행이 있어요. 3년 동안 하게 되면은 자기 몸 인식이 없어지면서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없어지니까 무아를 깨닫게 돼요. 그게 무아예요. 우리가 자아의식이 없어지면은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인들이 지도한 과도하게 자아의식이 충만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계란을 사 들고 갈 때 그걸 꼭 쥐면 톡 터져버리죠. 계란을 살짝 우리 자아가 있는 것도 너무 꼭 쥐면은 그게 자아식이 충만하면 괴로워요. 자아식이 심한 사람은 조금만 상처를 받잖아요. 자아식이 심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 자아식이 느슨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 만약에 자아식이 없어질 때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래 생각해야 된다. 자아식이 없어지면은 편안하게 다 놓으면 나비가 다 손에 다 날아 앉듯이 그걸 잡으려고 꽉 잡으면 나비가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나비가 싹 날아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게 자아관념이에요. 자아관념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몸을 다 버리라는 것 같다. 몸을 마음대로 그냥 훼손하고 전혀 안 돌보고 그래 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아식에서 벗어나면 훨씬 자유롭고 고집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식에 벗어나게 돼요. 지금 그걸 한번 잠깐 실험해 보겠어요. 한 3분 정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봐요. 눈 감고 가만히. 내가 있다. 내 몸은 항상 이대로 존재한다. 내가 몸을 소유한다. 이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낙엽이 때가 되면 나는 나무에 붙었을 거야. 끝까지 붙었을 거야. 고집하지 않고 단풍 옆으로 다 떨어져 내리듯 아무 원망 없이 낙엽이 나무에서 가지에서 다 떨어져 내리듯 나도 내 몸은 영원히 쥐고 있을 거야. 소유할 거야. 하는 몸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낙엽을 떨어지듯이 내려놓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다 순리대로 살아가듯이 물은 물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길바닥에서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다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눈을 뜨고 자기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람쥐처럼 낙엽처럼 여기 있어요. 있는 건 부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대로 한 개도 손상 없이 끝까지 갈 거야. 이걸 내 거야. 붙들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아식에서부터 자유, 자아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입니다. 옛날에 크리슈나무르티라고 인도의 성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로부터의 자유, 아는 것부터로의 자유.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잊혀졌겠죠. 그런 지혜입니다. 이제 또 다 이제 넘겨서
로히니 강에 불싸움이 있는데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은 석가족인데 이제 석가족하고 근처에 콜리아족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경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사라에 로히니 강이 있었는데 농사철이 되니까 서로 자기 나라 쪽으로 논으로 물을 끌어들이려고 물싸움이 난 거야. 물싸움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 물싸움 많이 났어요. 물이 풍부할 땐 괜찮은데 물을 밤에 자고 나면은 물을 못 내려가게 막아가지고 자기 논 쪽으로만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잖아. 내 밭전자 써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자, 물수자. 내 밭으로, 내 논으로 물을 다 끌어온 거야. 다른 논으로는 물을 못 가게 하고. 왜냐면 논둑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농사 지고 온 사람 아는데, 가지고 물싸움이 나요. 그것처럼 여기도 두 나라가 이제 골리아족하고 스카족하고 물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싸움이 나니까 뭐 양쪽에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이 날 지경에 나눠서 그래서 부처님이 중재를 해요. 두 사람 양쪽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여러분 물과 사람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이고 물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물 때문에 싸워가지고 목숨이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물을 한쪽에 대고 또 다음에 한쪽에 대고 이렇게 중재를 해서 싸움을 말렸는데 이게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싸움을 중재해가 전쟁을 중재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비폭력 대화가 폭력을 말리면서 분노를 조정하면서 이 조정자, 갈등 조정자,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데 협상자, 옛날에 헨리 키신저처럼 서로 막 말다툼할 때 중간에 엄마 아빠 막 싸울 때 중간에 아들 딸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화내지 말고 서로 자기 할 말만 해보세요. 자 조용하게 대화를 조정한다면 그게 비폭력 대화라. 비폭력 대화가 굉장히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마음을 읽어주고 하고 싶은 속 마음을 분노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으로 평정한 톤을 낮춰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하게끔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조정하게 가는 이런 대화의 기술이 아주 필요하다. 집안 안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부부간끼리 싸움할 일은 없는데 대화를 부부싸움이 있다면은 조용하게 하고 싶은 속 이야기를 가만히 해야 되거든요. 여보, 나한테 인정받아서 존중받고 싶어서 화를 내셨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거든. 존중받아서. 제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내가 해줬으면, 나에게 해줬으면 바라는 걸 좀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밥그릇을 탁 놓지 말고, 문을 팍 닫지 말고. 그게 이제 비폭력적 대화거든. 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엄마한테 자세히 네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눈을 맞추면서 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비폭력 대화라. 그러려면 굉장히 내 마음에 내공이 쓰고 경청을 잘 해야 되거든요. 차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우라통이 터져 있으면서 차 있으면서 대화가 안 돼요. 먹고 빨리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 이야기 안 하지. 차분히 이렇게. 그 비폭력 대화를 부처님한테 배워야 된다. 다음에 여기 연상정상에서 세상에는 뜻대로 안 되는 갈등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저기 우크라이나 아직도 금방 끝날 것 같은 3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 또 북한하고 우리는 금방 통일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70년 가까이 통일이 안 되고 분쟁 지역이라 종전이 아직 못 가고 휴전 상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분쟁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찍이
쿠바가 외세에 이제 억압에 시달렸을 때 체게바라는 사람, 피델 카스트로 두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바를 혁명시키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했죠. 이제 이 사람이 본래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의사로 안 가고 이제 내 남미를 혁명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전사가 돼가지고 이제 쿠바의 혁명을 성공했어요. 국방부 장관 해가지고 그 소련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했는데 자기는 쿠바가 혁명 성공한 거 그거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다 혁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나이지리아도 갔고 또 볼리비아에 가가지고 싸우다 죽었어요. 예.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267페이지. 추종자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예,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추종자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일기도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자서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267페이지 이 사람 보면은 이런 한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 가해지는 불의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혁명가가 가진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세계의 보편적 고통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가였어요. 자, 부처님하고 그럼 부처님도 인간의 고통,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갖고 해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체게바라는 폭력으로 세계의 혁명을 수행하려고 했어요. 부처님은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처님 만약에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혁명을 해가지고 세상을 평온하게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했으면 부처님 출가하지 않고 전륜사회에 돼가지고 자기 인도를 통일해가지고 그 안에 사성평등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이상사회를 건드려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것이 완전한 사회였을까? 그렇게 보지 않았죠, 부처님께서는. 왜? 인간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놔도 각각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많이 가진 사람, 노력을 안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기면서 세월을 두고 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이가 벌어지게 될 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고 복지사회를 갖춰놨다 해도 인간이 안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통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한 고통이 조건을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저 잘 사는 사람 그게 아직도 심리적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의 변함으로서 가져오는 내면의 혁명, 정신적 혁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방식이에요. 만약에 부처님이 체게바라를 만났다면 게바라야 인간의 혁명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단다. 폭력을 수단으로 세상의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는 없단다. 너는 출가해서 내 안에 내면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라. 이래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장하셨던 내면의 평화를 이룬 성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상사회를 구현했던 부처님의 방식이 가장 올바랐다. 오늘 그래도 우리도 부처님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